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이 나이에 외롭다고 말하면 누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말 안 하게 되더라. 젊은 날엔 아이 키우랴, 일하랴 바빠서 외로울 틈도 없었는데 정작 인생을 다 살아냈다는 이 나이에 오히려 말벗 하나 없어. 속 얘기 못하고 울컥울컥 목이 메는 날이 많다고 하셨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자식한테 전화 한 통 올까? 기다리다 하루가 다 간다고. 도움 안 바란다.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걸 한 번쯤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노후란 단어를 곱씹게 됩니다. 정말 노후란 어떤 시절일까요? 노후는 단순히 늙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죠. 자존심도, 기대도, 젊은 날의 체력도,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식에 대한 마음부터 내려놔야 비로소 편안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저렇게 크도록 누가 고생했는데. 맞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억울하고 섭섭하고 외로운 감정이 더 크게 밀려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노후는 무너지고 맙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연습부터 해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독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법, 그리고 외로움을 함께 나눌 동행은 자식이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내 나이의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 방송에서는 노후에 자식은 필요 없다는 말의 진심과 불행한 노후를 피하려면 어떤 독한 결심이 필요한지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등산이나 여행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에 앞서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기대는 늘 고통을 낳는다. 기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선물로 느껴진다. 이 말처럼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모든 감정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곤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아이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었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좋은 옷, 좋은 음식은 자식 입과 등에 먼저 올렸죠. 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고 난 후 돌아온 건 생각보다 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길어지고 명절이 돼도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렵고 결혼 후엔 더더욱 자식의 삶에 부모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렇게 잘 되라고 밤새워 일했는데.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덫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의존입니다. 자식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그 쓸쓸함과 허무함,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불행을 만드는 가장 깊은 늪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지만 평행선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야 건강한 관계가 된다고요. 어느 68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며 남편 떠나고도 자식에게 짐 되지 않으려 아픈 무릎을 붙잡고 식당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 한마디로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말보다 차가운 말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 여성은 3년 전부터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는 동호회에 나가고 혼자 여행도 다니며 하루에 한 장 일기 쓰기를 시작했답니다. 이젠 자식한테 기대하는 대신 내가 나를 돌보는 게 훨씬 안정되고 덜 외로워요. 그녀의 말에선 오랜 시간의 울음 끝에 조금씩 자란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를 낮추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기대가 있나요? 혹시 그것이 지나친 감정의 무게로 당신을 짓누르고 있진 않나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건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사랑 안에 자신을 잃어버리면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자식은 인생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내 인생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균형을 되찾을 때 비로소 진짜 노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데에는 감정보다 더 무거운 현실, 바로 돈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한때는 부모가 자식을 부양했지만 요즘은 그 반대의 그림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엔 자식이 좀 챙겨주겠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한 달에 용돈 몇십만 원은 줄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 세대의 60%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10명 중 3명은 자녀에게 오히려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더더욱 가난해집니다. 70대 초반의 이정자 씨는 남편 없이 홀로 자녀 셋을 키우며 평생 일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노후엔 그 집 전세금으로 작은 방 하나 얻어 살며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 계획이었죠. 하지만 결혼 앞둔 딸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도움을 청하자 정자 씨는 집을 팔아 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시원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딸은 결혼 후 한 번도 어머니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살게 될까봐 마주하기가 무서웠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멀어졌습니다. 정자 씨는 한참을 울었지만 지금은 말씀하십니다. 기대가 없으니 서운함도 없고 오히려 홀가분해요. 경제적 독립은 감정적 독립의 기초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관계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고독을 이기기보다 의존을 끊을 때 자유로워진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조용히 자식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은 돈이라도 내 힘으로 사는 습관을 이어가야 합니다. 요즘은 재능 기부나 가벼운 시간제 일자리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작고 소박한 수입을 만드는 연습, 그것이 곧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도 줄어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수입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끝까지 놓지 않는 자세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 눈치 보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저 참고만 살아간다면 그 노후는 분명히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노후엔 자식이 아니라 나의 통장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세요. 셋째 이유는 자식보다 내 인간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외로움에 무뎌지거나 반대로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식이 전부인 양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친구 모임도 줄이고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도 멀어지고 그저 자식이 전화 한 통 해주길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식은 늘 바쁩니다. 출근, 육아, 인간관계, 사회생활, 거기에 부모님을 위한 시간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기다림은 점점 고독으로 변하고 그 고독은 오해로 이어집니다. 내가 필요 없어진 걸까?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노후는 더없이 외롭고 길고 쓸쓸한 시간이 됩니다. 74세의 이춘아 씨는 은퇴 후 몇 년간 자식에게 모든 감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은 줄어들었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녀를 구한 건 다름 아닌 동네 작은 노래교실이었습니다. 혼자 가서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엉망이었지만 그곳엔 늘 반겨주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지역 복지관의 자원봉사에도 참여했고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산책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내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늦게 피어난 봄꽃 같은 잔잔한 환함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내 노후의 햇살입니다. 공자가 말했죠.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자식이 아니라 동네 슈퍼 아주머니,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동년배, 도서관에서 마주친 낯선 할머니, 그들과의 짧은 인사 한마디가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많고 넓을 필요 없습니다. 깊고 진실하면 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내 얘기를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연락이 뜸한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혹은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이웃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작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세요. 자식은 언젠가 멀어지지만 내가 만든 사람과의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식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같이 살아갈 동행을 스스로 찾아 나설 때 비로소 노후는 외롭지 않게 흐릅니다. 넷째 이유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후에 많은 이들이 건강검진에 집중합니다. 병원 예약하고 운동하고 약 챙기고 물론 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더 시급한 건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70대 중반의 김남순 할머니는 매일 새벽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해. 몸 하나는 아직 청춘이야. 하지만 그 뒤엔 가족과의 단절, 친구와의 갈등, 그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며 그 마음을 애써 감췄지만 결국 어느 날 홀로 쓰러졌고 다시 일어서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더 큰 상처를 입었지요.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아팠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이 너무 오래 묻혀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잘 다녀와, 밥 잘 챙겨 먹고.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걸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나 오늘 괜찮았니? 너무 억지로 참진 않았니? 그 사람 말에 상처받은 건 아니니? 마음은 말을 걸어줘야 들려옵니다. 그 말들을 외면하면 어느새 지쳐버리고 굳어버린 마음이 몸을 따라 앓기 시작합니다. 노후 우울증, 감정 단절 증후군, 이런 말들이 생겨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몸을 돌보듯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반만 살아가는 것이다. 자식과 갈등이 생겼다면 그 감정을 가만히 안아줘야 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그 상처를 쓰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육도 몸처럼 단련해야 합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는 습관, 혼잣말로 위로하는 법, 감사한 마음을 기록하는 하루. 그렇게 쌓인 마음의 힘이 진짜 위기의 순간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혹시 요즘 웃은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무언가에 설레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은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건강해야 노후는 외롭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약으로 낫지만 마음이 아픈 건 사람으로만 치유됩니다. 그 사람은 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이유는 내 삶의 주인공을 자식이 아닌 나로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부모로서 살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사춘기엔 다그치고 군대, 취업, 결혼까지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느새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독립하고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아빠도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왔을 때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누구지? 이제 무얼 하며 살아야 하지? 그 공허함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강은영 씨는 67세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해외에 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랑도 한마디 안 하고 지낸 날이 이젠 익숙해졌어요. 말을 안 하니까 내 목소리가 어떤지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지만 그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책 한 권.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연이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혀 다음 날부터 매일 거울을 보며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를 살자 하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실버 유튜브를 열어 하루하루를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조회수는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웃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녀의 말엔 주체적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누군가의 부모로 마무리하려 해선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시간, 타인을 배려하느라 미뤄둔 꿈과 취미 모두 꺼내어 다시 내 손에 쥐어야 할 때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지금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나요? 누군가의 엄마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나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은 인생의 일부였을 뿐 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노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늦게 등장해도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무대 중앙으로 당당히 걸어나가세요. 여섯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알겠더라. 하지만 정작 그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 자식에 대한 아쉬움, 건강 걱정, 돈 걱정,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의 노후는 쌓여가는 하루가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하루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정미숙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나도 뭐 하나쯤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땐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몸을 무겁게 눌렀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작은 꽃집을 보게 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꽃을 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 꽃 다 팔릴까요? 정미숙 씨가 물었고 그 할머니는 대답했답니다. 하루에 한 송이라도 팔리면 내 삶이 향기로워져요. 그 말에 정미숙 씨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결심했죠. 무언가 작더라도 나를 향기롭게 해줄 일을 하자. 지금은 작은 손뜨개 소품을 만들어 동네 벼룩시장에 내놓기도 하고 아이들 방과 후 수업에서 손뜨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좋아해주는 그 순간이 이 나이에 이토록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종종 삶은 젊을 때가 전부라 생각하지만 그건 단지 관습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오늘을 외면하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다면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노후란 지나간 날의 반추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날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내 남은 인생의 풍경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오늘도 별 의미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진 않나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햇살도 바람도 꽃 한 송이도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중 나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고 부모님께 효도했고 가정을 책임지며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노후는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놓을 줄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대도, 후회도, 미련도 그저 나로 살아가기 위해 정리하고 덜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6가지 이유를 되짚어보면 모두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향합니다. 첫째, 감정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셋째, 진짜 친구를 만들어 마음을 나누고. 넷째, 몸보다 마음을 먼저 돌보며. 다섯째, 주인공은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섯째,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이 6가지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자식에게 미련이 사라지고 자신의 삶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어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왔는지 이제야 깨닫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앞으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이 얼마나 눈부신 고백입니까? 삶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지 않습니다. 가을에도, 겨울 끝자락에서도 그 계절에 어울리는 색과 향으로 충분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당신 마음속의 낡은 생각 하나를
조용히 덜어내고 따뜻한 위로 하나를 채워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살아도 늦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요.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걷는 그런 멋진 노년의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용기와 공감이 다른 누군가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